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의 인성, 그리고 그가 계엄을 심리적으로 결정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가 쏘아낸 말,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떤 계획과 꼼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최후 진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계엄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 두 번째, 이 포고령의 위반과 이런 위헌성,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요 쟁점으로 삼는 5가지 중에 하나죠. 세 번째,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는가? 네 번째,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가? 5번째, 선관위는 왜 뜬금없이 공격을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야 5개의 쟁점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5개의 쟁점에 관한 헌재의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우선 어떤 사실관계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가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냈던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들, 가장 대표적으로 포고령은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상징적인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주요 정치인들 체포 지시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장악,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가 많기 때문이었다. 이런 수많은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최후 진술에서 과연 번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그리고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추락시켰던 이런 거짓말들을 과연 번복하고 진실과 사실을 최후 진술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을 번복을 하는 순간,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담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재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아, 사실은 저거였구나. 부하들의 진술이 다 맞구나.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을 한 괘씸죄까지 추가가 되어, 아, 저 사람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내재적으로 바로 파면이 8대0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제가 판단할 때는 8대0으로 되어 있지만, 이래서 그가 거짓말과 이것을 반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아마 이런 5가지 쟁점 외에 본인이 계엄을 하게 된, 선포를 하게 된 어떤 이유, 정당성에 대해서 또 궤변을 많이 늘어놓을 것입니다. 기존에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했던 3가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또 강변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난 헌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가 신원식 안보실장의 얘기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치르기 한 열흘이나 보름 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영 국정원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5인이 저녁 식사를 가졌던 모임. 거기서 분명하게 신원식 실장이 증언을 하기를 당시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정상적인 조치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신원식 장관은 이거는 군이 나서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희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도 걱정이 돼서 끝나고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이 김영현 경호처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이 그런 자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커다란 파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적절한 해결책이 안 된다. 라고 대통령을 적극 만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헌재에서 내놓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에 비상조치 계엄을 생각하게 된 심리적인 기저가 상당히 일찍 형성이 됐었고, 그것이 특히 4월 총선 전이라는 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극심한 여소야대가 됐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야당 세력이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 독재를 실시해서 탄핵 소추 그리고 특검 또는 예산안 삭감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날 3월 말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4월 총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폭망해서 극심한 여소야대가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슨 특검 공세라든가 또는 탄핵 소추, 29번의 탄핵 발의, 예산안 삭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제가 추측건대는 그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해 연말서부터 터졌던 명품백 사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비난, 그리고 본인의 대파 파동, 대파 논란, 그리고 이종섭 장관 호주로 이 대사 임명한 것을 이종섭 빼돌리기라고 하는 엄청난 과도한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던 것.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황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던 인사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김건희 여사를 비유한 그런 발언 파동. 이래서 극심한 당정 갈등,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느꼈다고 하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히 누르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서부터 계엄, 비상조치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엄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어떤 정당성의 명분 세 가지도 사실은 거짓말이고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최후 변론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제목에 얘기한 대로 입벌구의 끝판왕,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그가 국민에게 죄송하고 서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부하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서 심히 위로의 얘기를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립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